오늘 저는 그 AX를 위한 기술의 로드맵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기용 부사장께서 말씀드리셨듯이 그 AX라는 것은 현재의 각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전환이라는 과정에서 의미하듯이 현재 있는 것들을 일부는 바꿔야 되고 기존에 없던 것들을 도입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기능 기술들 그리고 플랫폼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차례차례 설명드릴 텐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AX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 또는 플랫폼은 확장성을 높여야 되고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를 높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잡도는 낮춰야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실행하고 에이전트의 가버넌스를 갖추고 데이터를 AI 레디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가, 에이전트를 빌드하는 에이전트 빌더 레이어가 먼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것인가,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날리지와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모델과 인프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AI 옵스 서빙 레이어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산의 자산을 어떻게 확산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와 가버넌스 레이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레이어를 저희 플랫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기업에서 보실 때 모든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이미 저 일부는 가지고 있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모듈화를 하고 플랫폼 중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다른 플랫폼 또는 다른 모델, 다른 서비스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에이전트 빌더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빌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코드, 로우코드, 프로코드, 프롬프트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이미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는 큰 변화 없이 손쉽게 빠르게 스킬들을 연동해서 쓰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하는 워크플로우 빌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PA라든지 BPA를 기반으로 더욱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가 연계되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보다 복잡한 로직을 필요로 하는 프로코드 빌더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개발자 킷을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에이전트를 만드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빌더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만이 아니고 다른 오픈소스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에이전트들과도 연계하는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 빌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존에는 여러 워크플로우들을 일일이 글자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실행 결과가 불투명하거나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행 경로를 가시화하고 사람이 언제 개입하고 승인을 하는지 그리고 디버깅이나 재배포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워크플로우 빌더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워크플로우 빌더의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그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과 중간에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함수형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미 회사에 있는 프로세스 또는 앞으로 바꿔나갈 프로세스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워크플로우로 반영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겠고요.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승인을 하거나 검수를 하는 등의 휴먼 인도를 동작할 수 있는 기능도 워크플로우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동작을 하거나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때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명확한 로직을 기반으로 분기를 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워크플로우 빌더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에이전트가 이상 상태에 빠져들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무한 반복을 하는 경우에 종료 조건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형태도 워크플로우 빌더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워크플로우 빌더가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빌더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코드 빌더, 그러니까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의 경우에는 전문 개발자가 보다 복잡한 로직,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사내, 사외의 여러 시스템들과 연계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발자가 여러 작업 환경에서 개발 환경과 모듈들을 갖추게 되고 개발, 테스트, 실험과 배포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때 이 에이전트가 어떤 자산들을 사용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개발과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는 과정을 게이트로 가지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페이북스 런타임에서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은 패브릭스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등재되어서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ADK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누가 이런 복잡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이 과정은 사내의 시스템들,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개발자 또는 조직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개발을 필요한 개발자 키트를 접근을 하면서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수 과정을 통해서 빌드하고 디플로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회사 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에이전트들의 개발 표준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보안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된다는 것을 담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은 엔드포인트들을 연계하고 스토어에 등재를 함으로써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인텔리전트 오케스트레이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개별 에이전트만이 아니고 복수 에이전트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형태로 동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동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존 플랫폼에서 제공했었던 여러 가지 채팅 위주의 활용을 통해서는 많이 복잡한 작업들을 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케스트레이트를 고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입 그리고 장시간과 병렬 수행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많이 존재를 할 때 올바른 그리고 좋은 에이전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에이전트 디렉토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를 연계해서 에이전트가 복수에 아니면 장기간의 태스크를 실행을 할 때 안정적인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플로우가 이런 에이전트가 실행을 하는 플로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요청하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작업을 실행하고 만약에 사람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에이전트가 판단을 했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에이전트는 잠시 동작을 중지한 채로 사람의 응답을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승인을 마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에이전트가 깨어나서 응답을 반영하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시는 태스크 부분, 이런 에이전트가 작업을 진행하는 각 단계마다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서 태스크 중심으로 에이전트가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완료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이 기록된 내용들이 에이전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디렉토리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메모리 부분입니다. 이 많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패브릭스에서 같이 제공을 할 부분이고요. 에이전트 디렉토리 서비스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작업을 수행하기에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검증된 에이전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올바른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를 조합해서 현재의 태스크와 그리고 장기간의 태스크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에이전트들이 그 맥락을 유지한 채로 업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에서 이런 메모리 부분에서도 컨텍스트의 사용량을 줄이면 토큰 사용량을 줄이면서 맥락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기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이미 생성형 AI가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레그의 중요성 그리고 성능을 높여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반복 발전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그 부분까지의 진행 현황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 AI뿐만 아니라 여러 파트너사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서 파싱하고 OCR 처리, 문서 처리하는 기능들이 패브릭스의 플랫폼과 잘 연계가 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파싱 그리고 구조 분석 그리고 청킹하고 인베딩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인덱스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까지 거쳤을 때 그 이후에 리트리버를 하면서 LLM에게 또는 에이전트들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이고 현재 단계에서 각 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단순 일방향성의 레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왔다면 현재 에이전틱 레그로 발전하는 부분에서는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검색한 결과로부터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 복잡한 질의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에이전틱 레그 역시도 API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레그 파이프라인의 성능 고도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술적 차별성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기존에 있는 청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추가로 그 문서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머리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만들면서 이 부분들을 병합하면서 그 검색 결과를 더욱더 높이게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도메인별 평가셋에서 실험한 결과로는 기존 그 레그 방식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정확도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의 발전 방향은 정형, 비정형으로의 확산 그리고 텍스트 기반 데이터에서 멀티모달 데이터로의 확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 차트가 포함된 복합 문서들, 기업에서 많이들 가지고 있는 문서들인데 이 문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비전 검색을 같이 병합하는 형태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병합하면서 검색 그리고 리랭킹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델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문서와 이미지를 함께 근거로 답변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차트와 다이어그램, 표 등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기업 내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많은 경우에는 PDF 파일이나 문서 파일 자체로 그리고 소수의 데이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또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소규모의 샘플들을 기반으로 그 다량의 문서 학습 평가의 데이터셋들을 생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부분에서 또 다른 방향성은 그래프 레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기술이고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많이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 플랫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그래프 레그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래프 DB를 갖추고 있거나 많은 정적인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온톨로지를 구성을 하고 날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그래프 DB 형태의 접근 방식과 함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많이 변하는 그래프 데이터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질의가 나왔을 때 쿼리에 적합한 쿼리 맥락을 이해한 그래프를 실시간 생성하는 형태로 인덱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거나 아니면은 유스케이스에 최적의 적합한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함으로써 그래프 레그가 제공할 수 있는 멀티합의 관계 추론이라든지 주변의 맥락을 확장함으로써 정확도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도입하기에 그리고 운영하기에 필요한 운영 비용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는 AI 옵스 서빙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빙에 대한 부분들은 각 회사마다 내부의 데이터 센터나 클러스터에서 GPU를 포함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는 옵셔널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많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하면서 비용 효율화 그리고 안정성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프라적인 부분이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들과 잘 연결되기 위한 클라이언트와 에이전트 런타임 부분 그리고 요청이 많이 급증했을 때도 서비스가 품질이 안정되어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API, 게이트웨이 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풀스택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개별 모델들이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모델들 아니면 글로벌 AI 서비스사들의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복합적인 상황인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 얼만큼 손쉽게 새로운 모델로 배포하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모델들을 전환하는 과정,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그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평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GPU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SCP에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빙의 효율화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GPU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GPU를 애저 서비스 또는 모델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삼성이 제공할 수 있는 AX에서 GPU 인프라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역시도 AI 모델에 대한 서빙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에이전트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보안에 대한 정책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버넌스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가버넌스의 또 한 축으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들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그 말로만 보면은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손쉽게 바로 인지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마켓플레이스가 현재 AX를 기업에 확산할 때 매우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만든 이후에 이 에이전트가 무엇이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된 이후에 등록을 해서 사내에 확산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고 에이전트를 그리고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이미 우리 회사에서 갖추어져 있는지 일단 먼저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찾은 이후에는 권한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좋은 에이전트와 좋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리뷰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패브릭스가 만드는 그 에이전트나 모델들만이 아니고 다른 외부의 모델들과 서비스들과 도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복수계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작을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AI를 빠르게 많이 확산 적응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권한과 관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권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잘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 API 매니지를 통해서 인증 그리고 유형 제한 정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가드레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모델이나 서비스들에게 주어지는 입력이나 출력이 안전한지 개인정보는 잘 지키고 있는지 앞서 김정필 센터장께서 말씀드렸던 AI 기본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드레일이 동작을 잘 해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회사 내에서 잘 로깅이 되고 나중에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레이어들이 일부는 이미 갖추고 계신 부분들도 있겠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역시도 현재 AX 시대에 빠르게 변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1.7 버전을 2.0의 프리뷰 형태로 릴리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기업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월을 목표로 버전 2.0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들의 에이전틱 앱 형태로 확산되어서 동작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7년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AX 전환하는 과정 전체가 자율적으로 자동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브릭스의 기술 로드맵 그리고 AX의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플랫폼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시연에 대해서는 좀 핸즈온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